매수금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금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금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금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금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금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금이 반갑습니다. 제갈공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일 시장 폭락에 대한 제가 그동안 끌고 왔었던 선물 매도 포지션 청산 이유와 지수의 바닥, 그리고 지수가 바닥을 찍게 된다면 어떤 전략과 어떤 섹터의 주식을 매수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1월 초부터 시장 하락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독자 몇 분이 이 메일로 시장이 하락도 안 하는데 왜 하락 영상을 계속 올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늘 메일이 또 왔어요. 시장이 폭락하니까 뭐라고 왔냐면 죄송하다고, 공명님 말이 맞았다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죠.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야 갤러리아 폴에나 트리마즈 같은 곳에서 남은 여생 편히 사실 수 있다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기왕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많이 벌어가지고 그 정도는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조정장이 끝나고 또 한 번 기회가 오면 종목을 잘 잡으셔서 좋은 집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독자분이 메일을 주신 것처럼 제가 왜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까요? 지난 1월 영상에 고점이 나왔으니까 주식을 일부라도 이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장이 뭐 떨어져야 된다, 뭐 하락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바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를 보시면 1월부터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 더 간다는, 마치 매수를 부추기는 유튜브 상의 영상들을 비롯해서 주식을 안 하면 뭐 바보라느니 온통 주식사라는 장밋빛 전망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 눈에는 그 당시에 너무 아닌 것 같았었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해 보였었고요. 제 기준에는 그런 더 간다는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과 고점이 나온 것 같은데 저런 말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미디어에는 온통 장밋빛이라 속으로 정말 답답했고요. 제 주변에서도 제가 1월 초에 시장 고점 영상을 올렸을 때 이런 영상 올려도 되냐 뭐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하지만 이제 제가 1월에 왜 시장 고점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익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심하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결과로 증명이 되어서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이 질문을 해주세요. 메일 보내지 마시고요. 그걸 왜 숨기죠? 남자답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무슨 뭐 재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로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시장 하락에 대한 영상을 지난 1월에 계속 올렸던 건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이 시장은 절대 만만히 볼 시장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 드리기 위함이었고, 저도 과거에 시행착오를 겪고 17년 전에 깡통도 여러 번 차봤고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지난 1월부터 시장 고점에 대한 경고성 영상을 올려드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 바닥이 확인이 되면 매수 관련 영상도 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저는 지난 박스권에서 매도 청산을 반복을 했던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어제 이 자리에서 다들 이제 반등이다 라고 할 때 저는 여기서 추가로 15계약을 매도를 치고 금일 최종적으로 이 시초가에 청산을 했습니다. 왜 어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전일 수익 났던 것까지 다 토해내 가면서 버티고 오늘 급락할지 어떻게 안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일단 어제가 바닥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에 대한 경우의 가지수를 생각해 놓는다고. 언제? 1월 영상 올렸을 때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주식으로 손해 안 보고 수익도 나는 거고요. 제가 전 영상 올리면서 미리 70% 이상을 매도를 하고 단타만 쳤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꼭 계좌에 파란불이 이렇게 찍혀봐야 어이구 그때 팔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죠. 아마 어제 이 양봉에서 뭐 바닥이다 뭐 이제 매수다 외친 분들은 이제는 그런 말 못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선물 매도를 청산했다고 해서 저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직은 하락에 대한 폭이 뭐 깊어진다기보단 기간 조정이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넌 선물을 청산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걸 기다린 거예요. 이걸 폭락을 이거 먹으려고 시원한 거 한 방 먹으려고 이걸 기다린 겁니다. 어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뭐 전일 급락은 뭐 홍콩 거래세 때문이다 뭐 단기 악재일 뿐이다 바닥 찍었다 뭐 이런 영상들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전문가란 분들도 그렇게 얘기들 하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영상 보시고 사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엊그제 홍콩발 악재가 단기 악재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좀 반문을 하자면 그게 만약에 단기 악재면 미 증시의 변동성도 그리고 미 국채 금리도 그냥 그렇게 하루짜리인가요? 홍콩 얘기 나오기 전부터 제가 미 국채 금리 변동성이 생기고 그 시그널이 나왔다고 제가 1월 달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하락하니까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얘기 엄청 하죠. 시장 급락의 이 패턴은 항상 비슷해요. 뭐 테슬라의 비트코인 급락이니 홍콩 거래세 인상이니 중국 긴축 등 뭐 아시아에서 악재 뉴스가 떠서 조정 빌미를 뭐 제공한 것이라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항상 차트를 보면서 강조하는 게 뭐였죠? 매수는 단봉에 매도는 이평을 깨는 장대 음봉에 이제 하라는 거였죠. 지수도 물론 대외적인 상황도 일부를 봐야겠지만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투자나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고점에서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고 팔 사람만 있으니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대기 매수세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다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면서도. 그러다가 사줄 사람이 없고 팔 사람만 많으면 또 미끄러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떨어지다가 바닥은 언제 온다? 그동안 고평가되어 있었던 성장주들에 대한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예를 들자면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이 싸져서 팔 사람이 적어지고 싸다고 느낀 대기 매수세가 그걸 압도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이 싸져서 팔 사람이 적어지고 싸다고 느낀 대기 매수세가 그걸 압도할 때
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락에 대한 이유를 어디서 찾는다고요? 그냥 그거를 뉴스로 핑계 삼는 거예요. 전 영상에서도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여기저기서 악재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막 튀어나와서 그냥 악재 뉴스로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 뉴스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고, 뉴스는 꾸며내고 덧붙이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시장과 차트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상승장에 나오면 호재, 하락장에 나오면 악재인 겁니다. 제가 1월 초에 말씀드렸던 하락 전환 시그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복습을 해드리면, 하락 시그널의 첫 번째, 대형주 이상 급등 현상, 두 번째, 환율과 미 국채금리의 변동성의 증가, 세 번째, 정책이나 재료의 힘으로만 오르는 증시 등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1월 초에 코스피 3000이라는 영상을 올렸을 때,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면 그만큼의 하락은 각오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에 이 주식 유튜버들이 더 간다 뭐 이런 영상들 엄청 올라왔었어요. 지금은 막상 떨어지니까 떨어진다 뭐 영상 엄청 올라오죠. 저는 이제 그동안 올렸던 하락에 대한 영상은 안 올릴 거고요. 남들과 반대로 당분간 매수 기회에 대한 영상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0년부터 카페 활동, 뭐 강연 등에서 한 10,000번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다. 주식해서 수익을 낸다는 건 시장을 모르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 10년째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시장이 먹여 주었기 때문에 먹은 게 거의 70~80%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난 1월에 여기서 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또 여기서 또 기회가 왔죠. 여기서도 기회가 오고요. 계속 기회가 왔는데 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남의 말 듣고 사고 단타로 찔끔찔끔 벌다가 하락장에 다 날리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제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뭐 바닥 찍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던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기준이 없이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제대로 된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조차도 기준을 잡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뿐이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단지 그 시그널과 제 기준을 보고 하락에 대한 경우의 가지수를 생각해 놓는 것 뿐입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지수의 고점과 이 하락 시기까지 제가 이제 맞춘 건데, 저도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틀릴 때도 있었고요. 단지 하나 자신 있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수 고점을 제가 얘기할 때 조정선을 2800까지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좀 주요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죠.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앞 영상에서도 제가 2800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악으로 봤을 때 저는 최대 20%짜리인 2600까지도 열어놓고는 있는데, 사실 그럴 확률은 적어 보이고요. 만약 이게 진짜 2600까지 오면 코스닥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 정도까지 빠질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기관들의 이제 손절 물량도 이제 나올 거고, 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은 그 본인들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이 룰이 있어요. 손절하기 싫다고 안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몇 프로 이상 찍히면 잘라야 하는 이 룰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지수의 가격이 한 단계 더 내려가게 되면 개인들의 이 신용 융자 물량과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주식은 긴봉에 장대 음봉 또는 장대 양봉에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떨어지는 칼날에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차트를 돌릴 때, 이렇게 돌릴 때 잡는 겁니다. 이 외에 이제 바닥 확인하는 법 3가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바닥 시그널을 미리 계획했던 대로 2800선에서 이제 나오고, 이번에도 뭐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할 때, 한마디로 공포가 극대화될 때 반대로 저는 이제 매수를 시작할 거고요. 물론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겠죠. 만약 틀린다 그렇다면 금융위기성의 이 급락이 와서 뭐 1500을 깬다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이른감이 있었지만 2달 전부터 2800짜리를 말씀을 드렸었고, 2월 중순 이후라고 시기까지 제가 이제 잡아 드렸었고요. 다 같이 오르는 유동성 장세는 잠시 접어두시라고, 가는 놈만 가는 차별화 장세의 시작점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저의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너무 과열이면 정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조정이 만약 이렇게 깊게 안 오더라도 30에서 50%의 일부 물량은 남겨놓고 정리를 하면 덜 아쉬운 거니까, 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주면서 갑니다. 그건 시장의 역사와 이 시장 참여자들이 항상 증명해 주었고, 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 자체가 사람의 마음, 우리들의 이제 마음, 즉 사람의 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항상 기회는 주게 돼 있어요. 너무 급하게 따라가거나 다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버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조정이 끝나고 바닥 시그널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일단 성장주보단 가치주나 실적주, 싼 주식들을 봐야 될 시기가 이제 온 것 같고요. 시장이 조정을 한번 거치게 되면 주도 섹터가 일부 변경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뭐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뭐 해운주, 뭐 자율주행, 뭐 이렇게 골고루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건 조정 이후에 이 차트도 다 깨져버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 변하기 때문이겠죠. 지금 현재 이미 포스트 코로나 이 관련주라든지 실적주, 가치주 등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뭐 항공, 여행, 소비주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실적 대비해서 많이 안 오른 컨택트주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다고 성장주를 아예 안 보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를 이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최근 많이 급락한 이 제약바이오주를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이 섹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상승으로 이제 돌린다고 이제 보기보단 다른 종목들보다 과대낙폭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우주항공이나 포스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추세를 보고 들어가는 거겠죠. 한 가지 팁을 이제 더 드리자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주식을 하실 때 성장주를 찾으실 때 저의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주를 고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미래에, 예를 들면 뭐 우리의 아들,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군을 찾으시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기차 테마가 처음 나온 게 지금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주변엔 전기차가 별로 없고 전기차 종목군도 지금도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도 앞전에 스페이스 X에 대한 이런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걸 보면 앞으로 1, 20년 뒤에 마치 과거 2010년에 전기차가 그랬던 것처럼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물리신 분들은 작년 3월 이후에 이 계속 올라온 상승장 속에서 지금은 쉬어가는 것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조정장의 마무리는 3월 중순 이후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제 과거 영상의 그 바닥 시그널을 확인하시는 방법, 그걸 보시고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마칠 때 한마디씩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한마디는, 뉴스는 꾸며내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장과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한다. 여러분들도 갤러리아 포레나 트리마제 같은 곳에 사시려면 이 말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갈공명이었습니다.